옛날 옛적 프랑스의 외딴 숲속에 루미라는 이름의 작은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미는 다른 여우들과는 달리 늘 별빛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이별들을 따라 모험을 떠날 날을 꿈꾸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난히 밝은 별이 루미의 앞에 떨어졌습니다. 놀란 루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별을 만져보았고 별은 마치 오래전부터 루미를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다정하게 빛났습니다. 그때 별이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루미. 나는 폴라리스야. 너의 꿈을 이루어줄 안내자가 될 거야. 나와 함께 모험을 떠나지 않겠니? 루미는 기쁨에 넘쳐 단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환상의 세계를 향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무지개의 숲이었습니다. 이곳의 나무들은 무지개 빛을 띠고 있었고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은 저마다 다른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루미는 이 신비로운 멜로디에 매료되어 숲속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루미는 무지개 사자 라우를 만났습니다. 라우는 루미에게 이 숲의 비밀 중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루미, 이 멜로디들은 이곳의 모든 생명의 노래란다. 너도 너만의 노래를 가지고 있어. 라우의 말에 루미는 자신의 마음속에도 멜로디가 흐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멜로디가 한층 더 커질 때쯤 폴라리스는 다음 여행지를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강으로 떠났습니다. 이곳에서 흐르는 강물은 시간이 가져다주는 모든 순간들을 반영하고 있었고 루미는 강가에 앉아 반짝이는 물결 속에서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루미는 여기서 자신의 선택들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험이 끝을 향해 갈 때쯤 루미는 마지막으로 별빛의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오랜만에 만나는 또 다른 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루미에게 작은 성단을 만들어 주었고 루미는 이 선물을 마음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이 언덕에서 루미는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 별들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루미는 다시 숲으로 돌아왔지만 그가 보던 세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루미는 더 넓은 마음과 시야로 주변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폴라리스는 루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역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루미는 자신만의 별빛을 지닌 여우로 숲속 친구들에게 무수한 별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갔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리옹 근처에는 광활한 숲이 펼쳐져 있었고 그 무성한 숲 속에는 전설과 신화 속에서만 존재할 법한 기이한 생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아르크드 퐁텐이라 불리는 무시무시한 용이었습니다. 이 용은 해실거리는 초목 사이를 날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의 평화를 위협했어요. 그리하여 많은 용감한 기사들이 용을 물리치겠다고 숲으로 들어갔으나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죠. 이 용의 작은 마을에는 가스파르라는 이름의 젊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홀로 커온 그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가스파르는 아르크드 퐁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타오르는 정의감을 느꼈어요. 그는 용을 무찌르고 마을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물론 사랑하는 줄리엣도 눈물로 그를 배웅했답니다. 가스파르는 숲으로 깊이 들어갔고 며칠간의 힘든 여정 끝에 그는 마법에 걸린 고대의 성에 다다랐어요. 성 안에는 지혜로운 마녀미레유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3번의 퀘스트를 완수해야 용과 맞설 수 있는 특별한 무기를 얻을 수 있다고 가스파르에게 말했어요. 첫 번째 퀘스트는 전설의 숲속 사자를 무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사자는 무시무시했지만 가스파르의 용기와 지혜로 물리쳤고 성의 외진방에 감춰져 있던 황금 방패를 얻었죠. 두 번째 퀘스트는 잃어버린 바람의 검을 되찾는 것이었어요. 그 검은 오직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가스파르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며 진정한 순수함의 의미를 깨달았고 결국 거울 호수의 깊은 곳에서 바람의 검을 발견했어요. 마지막 퀘스트는 예언의 별을 맞추는 것이었어요. 가스파르는 하늘을 보며 별자리를 연구하며 지혜를 쌓아야 했습니다. 며칠 밤을 빌려 그는 별들이 조화를 이룰 때만 나타나는 비밀의 지팡이를 손에 넣었어요. 가스파르는 마법의 서약을 다했고 미레유는 그에게 용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마법 방어구와 무기를 주었어요. 이제 그는 준비를 마친 채 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고 아르크드 퐁텐을 마주하게 된 가스파르는 황금 방패로 용의 불길을 막고 바람의 검으로 용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감을 내뿜었어요. 필사적인 싸움 끝에 그는 비밀의 지팡이를 휘둘러 용의 마력의 근원을 차단했고 결국 용은 무력해졌습니다. 이 용의 숲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가스파르는 용감한 영웅으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줄리엣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만난 그는 마을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용의 숲을 평화의 숲이라 부르며 숲의 전설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스파르와 줄리엣은 그 숲의 수호자로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 새로운 세대의 용기와 사랑이 계속해서 자리 잡았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하나 있었다. 이 호수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마법의 호수라고 불렸는데
그 이유는 호수에 얽힌 특별한 전설 때문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호수 깊숙한 곳에는 커다란 보석이 숨겨져 있었고 이 보석은 어떠한 소원이라도 들어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보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호수의 수호자인 거대한 용과 대결해야 했다. 많은 이들이 그 보석을 얻기 위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으며 호수의 수호자에게 패하여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라파엘이라는 젊은 기사가 마을을 방문했다. 라파엘은 용감하고 지혜로운 기사로 알려져 있었고 그의 모험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에 퍼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라파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라파엘은 마을의 원로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 보석을 찾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보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위협하는 용의 존재를 끝내고 싶었다. 라파엘은 여행을 떠나기 전 마을 사람들에게서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방어구와 무기를 손에 쥐어주었다. 호수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숲을 지나고 언덕을 넘으며 라파엘은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전진했다. 길을 가는 도중 그는 마법의 땅인 숲의 요정들과 마주쳤다. 요정들은 라파엘의 용기에 감명을 받았고 그에게 특별한 마법의 물약을 건넸다. 이 물약은 라파엘이 용과 대결할 때 큰 힘을 줄 것이었다. 드디어 호수에 도착한 라파엘은 잠시 주변을 관찰했다. 호수는 잔잔하고 빛나는 물결로 가득 차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햇빛이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다. 그러자 큰 물결이 치며 거대한 용이 물 위로 솟아올랐다. 용은 웅장한 날개를 펼치고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그리고는 라파엘을 향해 포효했다. 라파엘은 물러서지 않고 그와 대결할 준비를 했다. 몇 시간 동안 용과 싸웠고 어렵고 힘든 싸움 끝에 라파엘은 요정들이 준 물약의 힘을 사용하여 용을 물리칠 수 있었다. 마지막 일격을 가한 순간 용은 물속으로 사라졌고 호수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라파엘은 승리자의 기쁨을 만끽하며 보석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그는 그 보석의 힘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선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고민했다. 결국 라파엘은 그 보석을 마을의 중심에 두기로 결정했고 보석은 마을 사람들의 모든 걱정을 해결하고 평화롭게 살게 만들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라파엘의 용기에 감사하며 영원히 그를 기억하기로 했다. 라파엘은 다른 모험을 찾아 떠났지만 그의 이름과 전설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콜리에서 파르페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가장 작은 아이였고 마을의 가장자리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파르페는 매일 아침 일찌감치 일어나 부모님을 돕고 가족의 장미 정원을 가꾸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모험을 향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파르페는 마을 시장에 나갔다가 낡은 구두 가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은 거의 문을 닫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이상하리 많지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가게 내부에는 더 이상 구두가 보이지 않았고 먼지가 가득한 채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파르페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빛나는 구두 한 켤레였습니다. 그 구두는 아주 고풍스러우면서도 마치 마법에 힘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파르페는 구두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가게 뒤편에서 나이가 많은 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파르페에게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구두는 특별한 구두란다. 그것을 신으면 너를 원하는 곳 어디든 데려다 줄 수 있지. 파르페는 왠지 모르게 그 말에 확신을 느꼈고 할머니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파르페는 할머니에게 구두를 살 수 있을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두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두를 올바르게 사용하렴. 그것들이 너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는 너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 집으로 돌아와 그 말을 계속 되뇌던 파르페는 주저하는 마음으로 그 구두를 신어보았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희미해지면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을 뜬 파르페는 신비로운 숲속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나무들과 향기가 그녀를 감쌌고 그녀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숲속을 걷던 파르페는 길을 잃은 작은 새를 발견했습니다. 새의 날개가 닫혀 있었고 파르페는 조심스럽게 새를 안아들었습니다. 너의 집에 데려다 줄게. 파르페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상처 입은 새를 돌보며 숲속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녀 앞에는 마법의 버섯 농장이 나타났습니다. 버섯 중에서 가장 커다란 버섯 밑에서 나비 요정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요정들은 파르페와 새를 반갑게 맞이하며 자신들이 가진 마법의 힘으로 새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고마워, 파르페. 작은 새는 기운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다시 날 수 있게 되었어. 내가 너를 숲속 왕자에게 데려다 줄게. 그는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알고 있을 거야. 새의 안내를 받아 파르페는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성에 도착했습니다. 성은 꽃과 나무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숲속 왕자를 만났습니다. 왕자는 그녀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설명해주며 파르페가 구두를 신은 이유가 자신을 발견하고 이 마법의 숲에 대해 알려주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파르페는 마지막으로 숲속을 둘러보며 아름다운 기억을 마음속에 새기고 구두를 다시 신었습니다. 순간 순식간에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궁금해하며 묻자 파르페는 자신이 경험한 몽환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파르페는 매일매일 구두를 신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모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말 원할 때만 그 구두를 신고 상상 속의 숲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언제나 환영받는 손님이었고 파르페는 그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파르페는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했고 이로써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사랑과 용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설처럼 전해지며 마법의 구두는 꿈과 모험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